안녕하세요. 차민성형외과 민성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형물 제거 케이스를 볼 텐데 선택을 할 수 없는 꼭 반드시 제거를 해야만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사진을 보면 정면에서 비주에 함몰되는 음영이 보이고 있고, 하단에서 봤을 때 역시 양쪽 콧구멍 사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또 그 중앙이 깊게 패여 있어서 시커멓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분의 비주에서는 코 안쪽에 알 수 없지만 딱딱한 물질이 튀어나와 있었던 케이스였고, 기둥으로 사용되었던 물질이 뭔가 튀어나왔구나 라고 생각이 됐었던 케이스입니다. 환자분 CT 사진을 보면 콧대 실리콘은 미간에서부터 코끝 바로 위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리콘이 이동을 했거나 아니면 실리콘에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CT의 단면에서 봤을 때는 비중격의 망곡은 이제 선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비중격이 굉장히 심하게 휘어 있었고, 하단으로 갈수록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쳐진 게 아니라 구불구불해지는, 두터워져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이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둥으로 사용되었던 알 수 없는 물질이 비주를 뚫고 나왔구나,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는 15년 전에 수술을 했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실리콘의 재료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제 수술할 때 잘 지내긴 했는데 간혹 이제 여드름처럼 코끝에가 붉어졌다 좋아졌다 붉어졌다 좋아졌다 했었다고 했고, 한 1년 정도 전쯤에 거기에 고름이 팍 터지면서 지금처럼 뭔가 빨개졌다가 이제 좋아지면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사실 이분은 특이하게도 이제 아주 과음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음주를 이제 소주 기준으로 한 3병씩 일주일에 3번, 4번씩 드시는 이제 과음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이런 단서만 가지고도 이분이 뭔가 코 수술을 했었는데 사용된 재료가 명확치 않으니 인공물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했었고, 또 코끝에 돌출되어 있는 양상이 딱딱하고 뾰족한 느낌으로 보아 기증연골보다는 인공연골이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무래도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술을 많이 드셨을 때 컨디션이 떨어지고 그 당시에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생겼다가 부어올랐다가 가라앉고 부어올랐다가 가라앉다가 결국은 그 부어올랐을 때 고름이 터져 나오고, 그 터져 나왔던 상처들이 그 노출되어 있는 이제 연골이 쪽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면서 지금의 상태로 왔구나라고 추정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코 수술이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 이제 실리콘으로 콧대를 높이고 코끝을 연장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이제 튼튼한 기둥을 넣고 싶어 하고, 또 이런 넣기 좋은 재료 중에서는 이제 튼튼한 재료 중에서는 인공연골, 기증연골, 늑연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인공연골 같은 애들은 이제 워낙에 단면이 날카롭고 뾰족해서 이런 애들로 밀어내렸을 때 완충의 재료가 없게 되면 이 인공연골의 끄트머리가 피부를 계속 자극을 하게 되고, 자극되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염증이나 이런 피부 자극이 생겨서 피부가 연약해지다가 피부 장벽을 깨트리고, 그랬을 때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서 고름이 생겼다 터지고 나오고 전반적으로 결국 실리콘이 결국 피부를 뚫고 나오는 돌출의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 이 피부는 점점 들어가고 이후에는 구축이 오게 되면서 말려 들어가면서 지은과 같은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단순히 피부가 말려 들어가서 매드포어가 튀어나왔다라기보다는 매드포어가 하방으로 밀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자극을 줬고, 그래서 결국 염증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환자분으로부터 제거한 이제 보형물과 수술 재료들입니다. 유착이 상당히 이제 심한 편이어서 실리콘 제거할 때도 이제 많이 뜯어졌던 케이스인데, 실리콘 하단에 보이는 하얀색은 실리콘 조각들 덕지덕지 이제 뜯어져 나온 것들이고,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코 상처 쪽으로 돌출이 되었던 이제 매드포어라고 하는 인공연골입니다. 매드포어의 특성상 이제 표면이 오돌도돌하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잘 부서지고 깨지는, 저렇게 찢어지고 부러지는 형태의 모습을 많이 취하고 있고,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남은 재료 없이 모두 다 이제 제거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수술 후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사실 제거를 하면서 이제 살을 찢고 나와 있던 매드포어를 빼는 것만 아니라 그 매드포어를 따라 들어간 표피 세포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고, 그 상처를 이제 나중에 말려 들어가거나 구축이 오지 않도록 잘
봉합해 주는 것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수술 후 사진을 보면 정면과 하단에서 보면 그 인공연골이 튀어나왔던 부분에 상처와 살짝의 약간의 음영은 남아있지만 수술 전처럼 함몰돼 있거나 아니면 구축이 심하게 와 있거나 하는 모습 없이 잘 봉합이 되어서 얼핏 봤을 때는 이게 상처였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복원이 된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제 보형물이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기둥으로 사용됐던 인공물질들이 노출이 되면은 심각한 구축과 또 이제 피부가 이제 쪼그라들거나 찌그러지는 형태의 변형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걸 그냥 방치해도 되나? 수술 안 하고 버티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코 수술하셨던 분에서 보이지 않던 재료가 노출이 되거나 돌출이 됐을 때는 빠르게 병원을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이제 제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